안녕하세요. 디스플레이 담당 멘토 데이업 김채원입니다. 오늘 이번 영상 탑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준비했는데요. 이 3년의 적자가 지속되었던 탑 엔지니어링입니다. 20년에서부터 22년까지 적자가 계속 꾸준히 진행되어 오다가 흑자 전환을 23년 드디어 성공시키면서 탑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던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23년 흑자 전환을 이루고 나서 약 43%나 주가가 오름세를 이어왔었는데요. 차트를 확인하면서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 3년간 적자가 유지가 되어 왔다면 어떤 식으로 적자가 유지가 되어 왔는지 핵심 요인을 파악을 해야 이제 앞으로도 어떤 전망이 있을지 예상해 볼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유지되었던 핵심 요인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먼저 주가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면요. 24년부터의 주가 차트인데요. 보시면 딱 눈에 띄는 구간을 보더라도 24년 초반대의 구간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. 1월부터 조금씩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2월부터 이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오름세를 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오름세를 이어오지 못하고 계속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이 블랙 먼데이가 있었던 8월까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. 그래도 지금 블랙 먼데이 패닉, 이 급락 구간에서부터 어느 정도 반등세 보여주면서 회복을 어느 정도 다 한 상태로 지금은 4,000원대를 머물고 있는 상황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탑 엔지니어링이 그렇다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면요. 이 사업 부문으로는 크게 장비 부문과 2차 전지 및 카메라 모듈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이 장비 부문은 탑 엔지니어링에서 오로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회사에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. 이 탑 엔지니어링의 연결 회사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차 전지 및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도요. 이 파워로직스에 조금 기억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파워로직스가 탑 엔지니어링 재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워로직스가 카메라 모듈 부분을 담당한다는 거, 그리고 파워로직스라는 회사가 연결 회사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장비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금 상세히 한번 살펴보면요.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일단 LCD, OLED, LED 전체로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. 디스플레이 장비 중에서도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주로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장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이 LCD, OLED, LED 같은 경우는 패널을 만드는데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장비가 주로 이제 생산되고 있고, 또 롤투롤 이퀴먼트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필름을 이제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인 것 같습니다. 또 테스트 이퀴먼트 같은 경우는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주로 사용되는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, 전체적으로는 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. 이 카메라 모듈과 이 세컨더리, 결국 2차 전지죠. 2차 전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았던 다른 회사들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연결 회사로서 같이 나와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적자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. 한동안 적자를 이루었던 이 탑 엔지니어링의 재무입니다. 19년부터 매출액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겠습니다. 그래도 약 3년간, 19년부터 21년간은 1조 대의 매출액을 유지하다가 22년부터 1조 아래로 9천억 원대로 지금 떨어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. 아무래도 눈에 두드러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3년간의 적자 구간이겠죠.
근데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 22년과 23년의 매출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이 적자와 흑자 상황에 대한 폭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지금 연결 재무이기 때문에 오로지 탑 엔지니어링의 재무 상황은 아니라서 다른 요인들이 함께 있을 가능성이 높죠. 이 적자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로직스의 그 재무 현황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결과입니다. 특히 20년부터라는 것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고 있는 파워로직스의 매출이 급감했고, 또 영업 매출액 자체가 감소하고 또 영업 손실과 단기순 손실을 이어가면서 3년간 적자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러면 이제 탑 엔지니어링과 파워로직스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, 이게 탑 엔지니어링 자체 별도 재무이고요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파워로직스의 재무입니다. 상황을 보시면 탑 엔지니어링의 별도 재무 같은 경우에는 적 매출액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는 상황이나, 그래도 흑자를 계속해서 유지해 오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. 이 파워로직스의 재무 상태를 보면 아까 그 연결 재무를 봤던 것처럼 3년간의 적자 상황이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. 이 파워로직스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카메라 모듈 이 생산이 굉장히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 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과 23년의 매출액이 비슷한 것도 파워로직스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. 이렇게 흑자 전환을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삼성 제품에 이제 갤럭시 A와 갤럭시 S 시리즈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함으로써 23년 말과 24년에 이제 갤럭시 일반 모델 수요가 높아지면서 파워로직스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출액도 보시면 파워로직스의 매출액이 훨씬 더 큰 상황이고요. 그리고 탑 엔지니어링보다도 아주 매출액이 높기 때문에 이 연결 회사로서 연결 재무에 반영이 될 때 파워로직스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치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3년간의 적자가 이 탑 엔지니어링만의 매출액이라기보다도 파워로직스의 적자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렇기 때문에 이 3년간의 적자 끝에 흑자 전환을 시킨 이후로부터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도 관련돼서 이슈가 있다면 준비해 오도록 하고요. 또 좋은 분석과 자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